안녕하세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반면 꼭 한두 명씩 이상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두 명에 속하는 사람이 제 주변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신우였습니다. 저와 맞지 않고 반대인 것 투성이지만 남편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줬었어요. 제 딴에는 새언니와 신우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우는 좀처럼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고 피가 섞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시자 가족이라 그런 건지 저와 신우는 절대 같은 선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 전부 순한 사람들이라서 신우가 무슨 짓을 벌여도 오냐오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무슨 방법을 쓰든 언젠가는 꼭 신우의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신우는 남편과 10살 차이가 났고 저와는 8살 차이가 났어요. 저도 나이가 어린 동생이 있는지라 신우와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온전히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제가 겪어본 신우는 요즘 말로 노답이었어요. 정말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시골 출신이고 저는 태초부터 서울 출신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일을 다니면서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남편이 시골 출신이라도 대학생 때부터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기엔 서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성격은 여전히 시골 청년같이 순박하면서 티 없이 맑고 순수했어요. 너무 순박해서 살짝 답답하긴 했지만 허튼 짓을 안 해서 여자를 너무 잘하는 남자보다 훨씬 나았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회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 결혼해서도 서울에서 줄곧 살았어요. 2년간 남편과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신혼생활도 잘 즐기고 있었는데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와인으로 분위기 잡으면서 저녁을 먹기 시작하는데 남편 와인잔과 제 와인잔이 맞부딪히자마자 제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게 전화를 거신 분은 시어머니셨고 이 시간에 전화하신 적이 잘 없어서 의아했어요. 게다가 저희 시간 방해될까봐 급한 일 아니면 애초에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입안에 음식을 빠르게 삼키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 주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고, 일이 있긴 있는데, 아가, 정말 미안한데, 혹시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내 부탁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거절해도 돼. 무슨 부탁이시길래 그래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면 들어드릴게요. 죄송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유정이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자애 혼자 서울 보내자니 불안하고 혹시 유정이가 서울로 대학 가면 너네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되겠니? 전 또 뭐라고요. 알겠어요. 어차피 저희 집에 남는 방 하나 있으니까 그 방 아가씨 쓰면 될 거예요. 근데 방이 좀 작긴 한데 괜찮을까요? 크기가 뭐가 중요해. 잠만 잘 수 있으면 됐지. 흔쾌히 허락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애가 별나서 너네한테 맡겨도 걱정이네. 학기 중에만 조금 부탁할게. 방학 땐 우리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알겠어요, 어머님. 아가씨 대학 발표되면 저한테 다시 연락주세요. 합격되면 바로 방 치워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미안해서 우물쭈물거리시며 신우를 제게 부탁하셨고 당시엔 저도 신우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흔쾌히 부탁을 받아주었어요. 한 달 뒤 신우는 대학에 서울이 붙었고 딱 마침 학교가 저희 집 근처라 학기 중에만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땐 저도 출근하고 신우도 학교를 다녀서 저녁에만 마주하게 되니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서 잘 지냈어요. 저는 신우를 볼 때마다 어린 제 동생이 생각나서 친언니처럼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남편이 용돈 주는 것처럼 하고 몰래 신우한테 돈을 주라고 시켰어요.
제가 주면 아무래도 불편해할 것 같아서 친오빠인 남편이 주면 편하겠을 것 같았거든요. 대학생이니 화장품이나 옷에도 관심 많을 것 같아서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가끔 선물을 해줬어요. 신우가 제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랬으면 안 됐어요. 아마 신우를 버릇없게 만든 건 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신우랑 지내면서 다 좋았지만 하나 거슬리는 게 있다면 신우가 너무 더러워요. 자기 몸 씻는 건 정말 잘 씻는데 방 청소, 옷장 청소를 전혀 안 해요. 주말에 신우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가면 저는 청소를 시작해요. 매번 청소하려고 신우 방문을 열면 펼쳐지는 광경에 한숨부터 나오죠. 의자면 의자, 침대면 침대, 걸거나 놔둘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옷걸이가 되어 옷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랬는지 속옷들도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아직 학생이니까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쳤어요. 그런데 화장품을 왜 벽지에 바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화장대 근처 벽은 신우의 립스틱 자국으로 가득했어요. 긍정적인 회로로 보면 마치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는 것 같았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손으로 자연스럽게 펴바르면서 손가락에 묻은 립스틱을 휴지나 물티슈로 안 닦고 대충 벽에다 닦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지워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번지기만 하고 지워지지가 않아서 아예 포기를 했어요. 신우가 저희 집에서 나가는 날 벽지 도배를 새로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와중에 신우가 4년제 대학이 아닌 2년제 대학이라 다행이라고 안도했어요. 제가 더러운 걸 싫어해서 신우가 공부 잘했으면 4년 버텨야 할 뻔했는데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공부 못하는 신우 머리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었죠. 신우는 방학에도 저희 집에 있고 싶어 했어요. 아무래도 서울엔 놀 곳도 많고 시골에서 서울로 아예 올라온 친구들도 있으니 할 곳도 없고 친구도 없는 시골에 내려가기 싫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시골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어요. 아, 엄마, 나 계속 그냥 서울에서 살래. 친구들도 다 서울로 올라왔단 말이야. 시골 다시 내려가면 친구도 없고 놀 곳도 없어. 싫어, 안 갈래. 너는 새언니 불편한 건 생각도 안 해? 너만 편하면 다야? 잔말 말고 엄마 따라와. 학기 중에 데리고 있어 달라고 하는 것도 미안해 죽겠구만. 어리간 그만 피워. 너 이제 성인이야. 시골 가기 싫어. 죽기보다 싫다고. 나 계속 여기 있을래. 새언니, 저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저 없는 듯 살게요. 제발요. 시끄러워. 새언니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 새언니한테 졸라도 소용없어. 내가 너 억지로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신우는 방학마다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시골로 끌려갔어요. 신우가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사실 제가 첫 방학 땐 신우가 불쌍한 눈으로 보면 그냥 있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신우랑 사는 게 피곤해졌고 방학 때만이라도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신우가 도와주는 것 없이 어지르기만 하고 설거지는 무슨 빨래도 제때 안 내놓고 심할 땐 구석에 박아둬서 방에 쉰내가 나고 그랬어요. 쉰내 빼느라 향초도 피우고 환기도 시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그 냄새를 맡고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여러모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신우가 졸업하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끌려 내려갔을 땐 드디어 해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풀려나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는 그런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신우가 간 뒤에 간만에 대청소도 하고 미리 예약해놨던 벽지 도배도 새로 싹 했어요. 새 벽지로 다시 마주하게 된 방을 보니 이사한 것 같고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 방을 어떻게 꾸밀까 한참 구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올려둔 휴대폰을 집어드니 시어머니께 온 전화였고 왠지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받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몇 번 울리다가 끊기는 거예요. 저는 끊긴 걸 확인하고 다시 휴대폰을 소파에 두려고 하는데 또다시 울리더라고요. 이번엔 꽤 길게 울렸는데 마치 빨리 받으라고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겠다는 경고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일하느라 안 받은 것처럼 제자리에서 달리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숨이 가빠질 때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 지금 대청소 중이라서요.
청소기 소리 때문에 전화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너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바쁜데 전화한 내 잘못이지.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까? 아니면 너가 청소 끝나고 나한테 전화 줄래? 아니에요. 저 지금 시간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되게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픈 건 아니고 내가 또 너한테 부탁할 일이 생겼지 뭐야. 우리 딸이 서울에서 취업할 거라고 면접 보려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면접 보는 날에 저희 집에서 자도 되냐고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잠깐 자고 가는 건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이 아니야. 취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면접이 한 번에 붙는 것도 아닌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기차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취업할 때까지 쭉이요? 만약에 취업을 못하게 되면요? 그럼 아가씨가 계속 저희 집에 살아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이번에 신우를 취업할 때까지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면접 보러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길래 면접 볼 때 잠깐 자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기차값이 비싸니 아예 취업할 때까지 살게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한번 신우와의 생활을 겪어보니 처음처럼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망설이는 것 같자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면서 못 들은 걸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고 정말 착하셔서 원래 이런 부탁 같은 것도 잘 안 하시고 신우가 저희 집에 살 때도 불편할 텐데 신우 맡겨서 미안하다고 매일 연락을 하시던 분이세요. 저니까 신우를 믿고 맡기시는 것 같은데 거절하려니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결국 그렇게 다시 신우는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고 벽지는 새로운 보람도 못 느꼈어요. 저는 매일 밤 하루라도 빨리 신우가 취업을 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우는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벌써 신우가 다시 온 지 4개월이 되었고 신우는 여전히 백수 상태였어요. 면접 보고 있냐고 하면 보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말해보라고 해도 남편은 또 모진 말 못하는 성격이라 제 등살에 못 이겨서 신우방 갔다가 신우에게 면접 준비 열심히 하라는 말만 하고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헛웃음을 치면 남편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거려요. 5개월째 됐을 땐 저도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있었죠. 저도 그렇게 성격이 모질지 못해서 신우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못했어요. 제 동생도 취업을 못하고 있대기에 신우를 이해해주기로 했고 남편 통해서 용돈도 계속 주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가 어느 순간부터 제 물건을 계속 탐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도 안방에 들어가서 제 물건들을 구경하고 제가 퇴근해서 오면 자기가 받았던 물건들을 달라고 졸랐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쓰라고 했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물건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주 쓰지 않는 건 흔쾌히 허락했어요. 진짜 가끔 쓰긴 했지만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쓰는 거라 눈앞에 안 보이면 안 쓰는 물건들이었어요. 어차피 잘 안 쓰는 건데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안 쓰는 물건들이었냐면 나중에는 제가 그 물건들을 신우에게 빌려준 것 자체를 잊고 있었어요. 제가 한두 번 빌려주기 시작하니 신우가 제게 물건을 빌려가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빌려간 게 하도 많으니 제가 무엇을 빌려줬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많이 빌려갔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제 물건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물건을 공유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물건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자 신우는 입이 나올 대로 나와선 제게 짜증을 냈어요. 언니, 저희 새도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품절이라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며칠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네? 더 이상 안 돼요. 지금 아가씨께서 가져가 제 물건만 해도 아마 한 트럭에 나올 거예요.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고 가져간 물건 돌려주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언니는 돈 버니까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 않아요. 진짜 째째하게. 그럴 거예요? 동생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언니한테 이 정도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져간 게 지금 몇 개인 줄이나 알아요?
이제 아가씨가 돈 벌어서 직접 사세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긴 한 거예요. 면접 핑계로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아니고요. 이력서 넣어도 면접 보러 오라는 회사가 없는데 어떡해요. 불러줘야 면접을 가든 말든 하죠. 그냥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사람 아픈 거 꼭꼭 찔러야겠어요? 아, 됐어요. 저도 이거 필요 없어요. 신우는 제가 취업 얘기하니까 진절머리 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을 하더니 들고 있던 섀도우를 던지고 제 방을 나갔어요. 덕분에 품절이라 구할 수도 없는 제 섀도우는 다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다시 신우 방에 가서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었지만 8살이나 많은 제가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자잘하게 화장품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하필 제가 또 덤벙거리는 성격이라 물건들을 잘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밖에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 두고 와서 잃어버린 줄만 알았어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같은 제품을 다시 사거나 신상을 새로 사서 썼어요. 신우는 집에 있을 때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신우방 열었을 때 한숨부터 나오고 결국 그 꼴 못 보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치워졌었죠. 반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신우방에서 빨래 몇 년 묵혀둔 것 같은 쉰내가 났어요. 이게 과연 여자 방에서 날 수 있는 냄새인지 제 입장에선 충격과 공포였어요. 남편도 깔끔한 편이라 알아서 청소를 잘하는데 신우는 누굴 닮아서 저러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 해줘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시어머니처럼 다 치워주고 있으니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겠죠. 일부러 안 치워주기도 해봤지만 놀랍게도 신우는 제가 치워줄 때까지 더러운 상태를 유지했어요. 결국 제가 못 참겠어서 치우게 되는 거죠. 청소기라도 옆에 놔두면 눈에 보이니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소기를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우가 과연 취업이 언제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취업할 때까지만 잠깐 사는 거니까 새거 사긴 좀 그래서 중고로 사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청소기를 검색해서 제일 괜찮은 걸로 하나 거래하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만나서 거래하기로 하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다른 것들도 구경하고 있었어요. 중고 거래긴 하지만 새 것과 다름없이 깔끔하고 아직 쓸만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지갑 괜찮은 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 사이트에 지갑을 검색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참 둘러보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지갑이랑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게시물을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게시물 올린 사람의 계정을 눌러봤어요. 그런데 그 계정에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화장품들과 버린 줄 알았던 옷들이 올려져 있었고 신우에게 선물로 줬던 것들과 빌려준 물건들도 같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이디를 자세히 보니 신우 이름 초성을 영어로 한 아이디인 거예요. 이건 100% 신우 아이디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곧바로 신우 방으로 들어가서 신우 계정이 보이는 제 핸드폰 화면을 신우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신우는 뭐냐면서 눈부시니까 저리 치우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더라고요. 아가씨, 이거 뭐예요? 이거 아가씨 계정 맞죠? 제가 선물한 거랑 빌려준 물건들 다 있던데 이때까지 제 물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파신 거예요? 어쩐지 물건이 하나씩 없어진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저게 제 계정이라는 증거 있어요? 언니 물건이라는 증거 있냐고요? 왜 증거도 없이 엄한 사람 붙잡고 난리예요? 증거요? 아이디 보세요. 아가씨 이름 영어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지갑 사진 보면 영수증 끝자락에 조그맣게 있는 저거 제 사인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취업은 안 되고 용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팔았어요. 왜요? 언니는 회사도 다니고 돈 많잖아요.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이거 범죄예요. 남의 물건 가져다가 파는 거 절도죄라고요. 제가 신고하면 아가씨는 바로 잡혀가요. 알아요? 진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됐죠? 이제 나가세요, 제 방에서. 신우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면서 저보고 나가라면서 자기 방에서 밀어냈어요. 그러더니 문을 닫고 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잠궜더라고요. 저는 제 물건에 손대는 신우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하면서 신우랑 못 살겠다고 이야기했고, 남편도 제 말을 듣더니 이건 좀 심하다며 시댁에 연락해서 신우를 시댁으로 다시 보냈어요. 신우를 시댁으로 보낸 지 3달 정도 지났을 때 휴가를 내고 맑은 공기 마시러 시댁에 놀러 갔는데 신우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서울에 살 때 면접 핑계대면서 집에 안 붙어 있더니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닌 거였나 봐요. 대학생 때 친구 소개로 만났고 2사람이 만난 지 2년 반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남자친구는 신우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명문대까진 아니더라도 나름 이름 있는 의대 졸업했고 지금은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더라고요. 아직 인턴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결혼을 서두르냐고, 혹시 임신한 거냐고 하니 신우 남자친구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게 오랜 꿈이었다면서 신우를 만나면 늘 즐겁고 행복하고 헤어지는 게 아쉽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서두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남자친구 말이 끝나자마자 말을 왜 그렇게 잘하냐며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집오고 처음 들어보는 신우의 콧소리에 놀라서 쳐다봤어요. 신우가 남자친구 옆이라고 온갖 내숭을 다 부리면서 조신한 척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누구랑 결혼하든 관심이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과일만 먹고 있었어요. 신우는 포크로 과일을 찢고 있는 저를 보더니 살짝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오빠, 나 집안일도 엄청 잘해. 얼마 전까지 새언니 집에서 얹혀 살았었거든? 그때 내가 집안일 다 했었어. 빨래며 청소며 요리까지. 언니도 제 실력 알죠? 네? 아가씨가 집안일이요? 저는 같이 살면서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밖에 못 봤는데, 방바닥엔 과자 부스러기들 잔뜩 있고 벽지는 손으로 립스틱 섀도우 닦아서 그림 그려져 있고. 에이,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랬다는 거죠? 누가 보면 제가 그랬다는 줄 알겠어요, 정말. 아가씨 때문에 저 벽지 도배 2번이나 했어요. 과자 부스러기가 굳어서 안 떼지길래 장판도 다시 하고, 환기를 몇 번이나 해도 빨래 신내가 안 빠져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신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저도 저런 말들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괜히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자기가 다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말하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살짝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신우의 실체를 하나씩 말했어요. 신우는 제 말에 사색이 됐다가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저게 무슨 소리 하냐면서 누가 들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겠다며 농담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살짝 웃으면서 신우를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저는 사실만 말해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농담 같은 걸 왜 해요? 그리고 아가씨, 도백은 고치셨어요? 아니 왜 저희 집에 사실 때 제 물건 훔쳐서 팔고 그랬었잖아요. 손버릇이 나빠서 남편 물건도 훔치는 거 아니야? 언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제가 언니 물건 훔쳤다가 팔았다는 증거 있냐고요? 왜 생사람 잡고 그래요? 제가 진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증거를 보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보여주죠. 그때 아가씨께서 중고 사이트에 올린 사진 중에 제 사인되어 있던 영수증 저장해놨었는데 어디 갔더라? 진짜 언니 1억이에요? 그땐 제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 저 알잖아요. 제가 죄송하다고도 했잖아요. 꼭 이런 자리에서 그 말을 했어야 해요? 어머 아가씨,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어떤 남자가 도벽 있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해요. 결혼 전엔 안 좋은 버릇들 싹 다 고치는 게 낫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죠. 안 그래요? 그렇죠. 맞죠.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실례지만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자기야, 나 먼저 가볼게.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미안해. 신우 남자친구는 제 말에 어색하게 웃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서둘러 나가는 거예요. 신우가 붙잡아도 신우 손을 뿌리치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니 쫓아오기라도 하듯 할까봐 불이 나게 가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낀 채로 살짝 웃고 있었고, 신우는 남자친구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눈을 희번뜩하게 뜨더니 뭐하는 짓이냐며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당할 수만 없다는 생각에 똑같이 신우 머리채를 잡았어요. 머리 나라고 아무리 말해도 신우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저 때문에 다 망했다고, 저 사람이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인지 알기나 하냐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라고요. 평소에 누구에게 싫은 소리 못하던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난생 처음 화를 냈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신우와 저는 놀라서 서로 머리를 잡은 채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잔뜩 화난 얼굴로 신우를 노려보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너 당장 그 손 안 놔? 그동안 집사람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그따위로밖에 못해? 아니, 내가 잘못했어? 오빠도 봤잖아. 언니가 내 남자친구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이렇게 쪽을 줬는지 내가 참아야 돼? 언니 때문에 내 결혼이 물거품 됐다고. 네가 네 결혼 망친 거야. 너 우리 집사람 물건 도둑질한 거 맞잖아. 집안일 안 하는 것도 맞고. 근데 네가 뭐가 억울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결혼할 남자친구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오빠는 왜 언니 편만 들어? 동생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집사람 깎아내리면서 거짓말 친 걸 왜 편 들어줘야 하는데? 그리고 너는 새언니한테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살아. 그동안 너 용돈 줘, 집에서 살게 해줘, 갖고 싶은 거 사줘. 너한테 못한 게 뭐야? 신우는 남편의 말에 제가 언제 용돈 주고 집에서 살게 해줬냐면서 저한테 선물은 받아봤어도 용돈 받아본 적 없다고 저희 집에 살게 된 것도 남편 덕분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웃으면서 자신이 왜 다 큰 여동생을 받아주겠냐면서 제가 데리고 살자고 했고 용돈도 몰래 자신을 통해서 줬었다고 말했어요. 신우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 제 머리채 잡은 손에 서서히 힘을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곧이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방금 남편이 한 말이 다 사실이냐고, 왜 뒤에서 몰래 챙겨줘서 사람 바보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신우가 문을 쾅 소리 나도록 닫으면서 나갔고 시어머니는 신우가 나가자마자 제 손을 잡더니 자신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께서 미안해 하시냐고 미안해 하지 않다고 된다고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신우를 부탁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동생 교육 못 시킨 자신의 잘못이라고, 같이 살 때 자기가 저와 신우 사이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더라고요. 저도 잘한 거 없다고, 나이도 제가 신우보다 한참 많은데 이렇게 어린 행동으로 좋은 자리 망쳐서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신우가 자초한 일이라고, 그동안 제가 신우에게 당한 것 치고는 약과라면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도 시댁에 가면 신우를 종종 마주쳤어요. 신우가 남자친구랑은 헤어졌고 직장도 아직 못 구해서 계속 시댁에 얹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일 잊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누워서 꼼짝도 안 하던 신우가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었죠. 제가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면 신우는 제 눈치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슬쩍 제 앞에 둬요. 제 앞에 놓은 반찬에 놀란 눈으로 신우를 보면 신우는 제 눈을 피하고 다시 주방으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던 신우가 제 눈치를 보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은 나이 많은 제가 먼저 신우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희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취업하는 것도 독립하는 것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신우를 열심히 도와줬어요. 신우가 첫 월급 받는 날 제게 쭈뼛쭈뼛 거리면서 다가오더니 흰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받은 용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첫 월급 타면 꼭 주고 싶었다고, 너무 고마웠고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제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는지 제가 키운 것처럼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는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있었어요. 저희 사이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처럼만 신우와 자매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두서없는 글이었지만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좋았던 관계가 있으시다면 저처럼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네요.